how we only get one life. Woke me up right after 2. I stayed awake and stared at you, so I wouldn't lose my mind. You got something I need in this world full of people. There's one kind of me, and if we only die once, I wanna die with you. 사람과의 싸움은 더 이상 CC에서 하지 않는다. 불과의 싸움에서 모조리 승리하는 이 시대의 파이어 파이터 우리 이정욱 청년을 소개합니다. 한 번 더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주소방서 운정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장성 젊은이교회 청년 이정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소방관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화재랑 구조, 구급 이런 현장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화재 진압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화재를 진압하는 역할을 하는데, 화재 진압대라고 해서 구조나 구급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제일 주된 업무가 화재 진압인 거고, 구조대도 구조 활동을 많이 하는데 뭐 교통사고 현장이나 아니면 맨홀 추락이나 산악구조나 많은 구조 현장에서 구조 업무를 수행을 하고, 화재 현장에서는 또 인명을 구조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뭐 구급대는 이제 그런 어떤 불이나 사고나 이런 현장과 살짝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사람이 다쳤을 때 병원에 이송하기 전에 첫 번째 응급 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이라고 해서 불만 끄는 줄 알았는데 사실 네, 되게 그 하는 일이 안에서도 되게 하는 많네요. 일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하루에 몇 건이나 이렇게 신고 접수가 들어올까요? 119에 전화를 하게 되면 우리 파주 소방서 안전센터로 신고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황실이라는 곳에 신고가 다 모여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으시냐 말씀을 뭐 하시면은 그쪽에 이제 출동 지령을 내리는 형태로 돼 있는데, 우리 파주 소방서에서 작은 도시치고는 출동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해서 구급 출동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적게는 20건 정도, 평균 20건을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화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불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소방시설 오작동이나 아니면 진짜 화재가 나는 경우 이런 거를 합치면 2건에서 3건 정도 있고,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보다는 많게 한 8건에서 10건 정도는. 그럼 뭐 여러 가지 신고 중에서 좀 황당한 신고 같은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황당한 신고가 사실 너무 많은데 오, 많구나. 황당한 신고가 많은데 그게 뭐 이제 우리가 119라고 해서 정말 위급한 상황에만 가서 사람들의 생명을 바로 구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어떤 좀 애매한 신고가 방에 무슨 벌이 들어왔다 한 마리가, 그런 걸 신고한 사람이 있어요? 뭐 새벽에 그것도 그래서 이제 새벽에 나가서 에프킬라를 뿌려주고. 그럼 출동을 해요? 예. 일단 우리는 걸리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면서도 이제 신고자한테 얘기를 하죠. 혹시 어떤 상황이시냐, 지금 지령서를 봤는데 저희가 그걸로는 파악이 안 돼서 어떤 상황이신 거냐 했더니 뭐 작업실에 벌이 들어와 있는데. 소방관이라는 직업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소방관 매력은 뭐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자기 맡은 바 임무를 다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내가 어쨌든 사회에서 뭔가 직업을 갖고 살아야 된다면 좀 그래도 의미 있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물론 다른 직업들도 의미가 있지만 또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면은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소방관 그런 쪽으로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어릴 때부터 꿈이 이렇게 소방관으로 쭉 오셨는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 꿈을 꿨다가 이렇게 오게 되셨는지? 사실 하고 싶은 거는 뭐 되게 많았는데 너무 옛날이라서 어렸을 때 사실 무슨 꿈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중학교 때 정도쯤에는 이제 정립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주변에 삼촌은 지금 서울에서 구급대로 근무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서 삼촌을 통해서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는 꿈을 좀 그쪽으로 잡게 됐습니다. 물론 모든 직업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무엇인가요? 힘들었던 순간이 이제 뭐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있을 거고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을 텐데,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아무래도 화재 현장에서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장비들을 다 차면은 20kg가 넘고 너무 무겁거든요. 그렇겠다. 근데 이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원래 아파트 불이 안 나요. 불이 날 만한 요소가 별로 없는데
근데 이제 방화가 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아, 화재로 방화. 번질 수 있는 거죠. 소파에 불이 붙는다고. 음. 그럼 이제 화재가 강한데 그래도 에이 뭐 진짜 불 났겠어 하면서 갔는데 이제 바깥으로 이제 화염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층수가 17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탈 수는 없어서 와, 그죠? 뛰어 올라가야 돼요? 20kg짜리를 메고 근데 이제 또 이게 매는 건 20kg고 또 문 부셔야 되면 문 개방할 뭐 망치나 장비를 들고 하고 하필 또 저희가 또 선착대 후착대 이런 게 있는데 가장 먼저 도착한 출동대여서 그래서 좀 같이 옆에 있는 반장님하고 뛰어 올라왔던 그래서 그런지 강일쌤이 이렇게 몸이 되게 좋다고 안 그래도 인터뷰 때부터 아니에요. 몸이 장난 아니라고 살이라서 자 그러면은 화재 속에 들어갈 때 사실 방화복을 입어도 굉장히 뜨겁고 무섭잖아요. 근데 그 화재 속에 들어갈 때 혹시 어떤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때 자체는 너무 무섭겠다 뜨겁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안 들고 왜냐면 일단 내 몸 요구조자의 몸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내 몸도 보호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서 정말 현장에 들어갈 때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 그런 걸 많이 생각합니다. 뜨겁겠다 이런 거는 사실 뜨거운 건 다 아는 사실이고 어차피 들어가서 어쨌든 방화복이라는 걸 입으면 사실 보호가 돼요. 강현쌤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질문이 있는데 이게 그래도 기초 체력이랑 좀 기본적인 근력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 좀 시험 보고 들어가죠. 네. 그런 게 이제 있대요. 필기, 체력, 면접 뭐 이렇게 저는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직업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어떻게 그 직업 현장에서 나타내고 있나요? 사실 근데 현장 나가서 다친 사람한테 안수하면서 기도하거나 그럴 그쵸, 수는 맞아요, 없는 맞아요. 거고 그냥 그 직장 내에서의 생활 속에서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 그리고 내가 현장에 나갈 때 정말 내가 힘이 세서 하는 거고 내가 뭐 체력이 좋아서 하고 내가 똑똑해서 하고 이런 생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또 현장 자체가 너무 위험하기도 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현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또 많은 대원들이 또 보면서도 많은 생각들도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럴 수 있을 있어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큰 건 주의 성수인데 소방관 119라는 게 24시간 언제든지 대기가 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교대 근무를 하면서 뭐 주간, 야간 할 거 없이 다 소방관들은 현장 안전센터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팀에 속해 있으면 내가 속한 팀이 주일날 당직 근무가 잡힌다거나 하게 됐을 때는 자리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주의 성수적인 부분이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소방관이란 꿈을 이룬 지금 혹시 앞으로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을까요? 사실 근데 뭐 소방관을 하면서 생각했던 비전이랑 기도했던 거는 내가 직접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어떤 숭고하다고 하긴 좀 그런데 좀 사명의식이 있었는데 소명의식이 있었는데 이제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됐기 때문에 그냥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인데요. 우리 또 소방관을 꿈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방관을 꿈꾸는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뭐 밤에 잠도 잘 못 잘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또 위험하기도 한 직업인데 시민들이 굉장히 소방관에 대해서 좋은 인식들을 가지고 계셔주세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냥 우리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 다 똑같이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직업에 충실한 건데 그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보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라도 구조해서 나왔을 때 그 어떤 뿌듯함 그런 것도 정말 너무나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소방관을 좀 많이 색다르게 느꼈을 것 같고 또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와주신 우리 이정욱 선생님께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인데 세상을 살 때 우리는 너무 나약한 인간이라서 넘어지고 낙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는 말씀을 주셨으니 그걸 믿고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어서 다시 해야 되겠다. 어렵냐 이거. 다시 하자. 야, 왜 깔끔하게 안 떨어지냐 이게. 시편 37편 24절 말씀인데 우리 세상을 살 때 너무 나약한 인간이라서 자주 넘어지고 낙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믿고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전통 유학파, 국내와는 비교할 수 없는 another level. 미슐랭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우리 장래가 촉망되는 셰프 임병민 청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요리학교인 르크로동블러를 졸업하고 김포와 하남에 있는 프랑스와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했었던 임병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병민 선생님, 지금 요리사라는 또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데 요리사라는 직업을 이루기 위해서 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는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요리를 맛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맛있는 요리를 먹어봐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음식의 기준치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쁜 요리들을 봄으로써 그거를 또 이제 다음에 내가 요리를 할 때 따라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어떤 요리를 좋아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요리를 좋아하면은 그쪽에 내가 더 재능이 많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요리를 할 때에도 더 즐겁게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위생 및 칼질 연습인데요. 위생 같은 경우는 주방에 가서 제일 많이 혼나게 되는 게 위생이에요. 이제 더럽게 요리를 해서 더럽게 손님한테 나가게 되면은 정말 문제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식중독 관련된 그런 문제들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생은 정말 중요하고요. 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요리사한테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세 가지는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되게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라따뚜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라따뚜이 아시죠? 네. 거기 그 생쥐가 항상 그거 요리하는데 예. 프랑스에서 이렇게 뭐 요리하다가 식당에서 생쥐가 진짜 그렇게 많나요? 제 드글드글 되던데. 주방에서 쥐가 나올 수는 있는데요. 나온다고요? 나올 수는 있는데 이제 나오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위생 관리가 예. 좀 철저하지 않았다고 예.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민 선생님이 생각하는 요리사라는 직업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요리를 많이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제일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손님들한테 음식을 나가기 전에 한번 요리사들이 다 한 번씩 체크를 해보거든요. 맛이 있는지 짠지 아니면 싱거운지 한 번씩 다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맛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희귀한 재료들이 가끔씩 들어와요. 푸아그라라든지 트러플이라든지 이렇게 보기 힘든 재료들이 들어오는데 그것들을 이제 요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먹어볼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이 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나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먹어보다가 맛이 없으면 그 남은 음식은 어떻게 되나요? 수정을 하던가 정말로 못 내겠다 싶으면은 버려요. 우리는 전 요리사가 먹을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래서 이렇게 요리사들 좀 뚱뚱해지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해요. 요리사 비하하는 건가요? 아니야. 요리사. 말이 이렇게 그러면은 혹시 병민 선생님 처음으로 만들어본 요리를 기억하시나요 혹시? 뭘 만들었는지? 근데 제가 루마니아에 6개월 정도 혼자 살아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국 음식이 되게 많이 생각나가지고 근처 마트에 가가지고 식재료를 이것저것 사가지고 고추장 비슷한 거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닭갈비나 제육볶음 그리고 겉절이를 만들었었던 것이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 본 요리입니다. 그럼 우리 강현 선생님 혹시 처음 요리한 거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처음 요리요? 네. 근데 요리라는 게 이게 인스턴트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인스턴트 뭐 해봤어요 그러면? 아니 뭐 사실 한국인이라면 다 라면은 먹어봤으니까 라면. 아마 근데 저는 사실 계란도 잘 못 깨요. 지금 지금도. 자꾸 이렇게 뭐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리 잘하는 사람이 좀 부러운 것 같아요. 저는 9살 때부터 좀 시작한 것 같아요. 9살이요?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이제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다 보니까 자리를 많이 비우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동생들을 이제 요리를 밥을 챙겨 먹이고 이러다니까 9살에 제가 처음 계란을 그때 요리를 했었어요. 그게 가장 기억이 남고 9살. 그래서 좀 일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리사로 일하면서 예. 아 내가 이걸 정말로 하길 잘했다. 정말 이거 할 때 보람차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이제 주방에서는 빠르면은 일주일 그리고 한 달 아니면 3달 이렇게 주로 하여서 네. 메뉴를 개발을 하는데요. 이제 거기서 막 요리사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메뉴를 개발을 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만든 요리가 완성도가 있어서 메뉴에 추가가 됐는데 이제 손님들의 이제 평가가 좀 좋을 때 그때 좀 이제 진짜 만족을- 보람을 느끼고. 예, 그때 좀 만족을 많이 와, 느끼고. 그럼 진짜 보람 느끼겠는데요? 내가 만든 요리가 그러니까요. 메뉴판에 생겨버리게 되면은 그럼 조금 그런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예. 자기가 만든 요리가 팔리면은 좀 월급이 많이 올라가나요? 인센티브 이런 거 그런 그쵸? 거 혹시- 맞아. 그 자기가 궁금한데요? 만든 거니까요. 그런 걸 맞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이제 주방 레스토랑마다 다른데 아, 예, 거의 없었다고 아. 생각하면 됩니다. 예, 거의 없다고 n분의 생각합니다. 1. 명예네요, 명예. 예, 맞습니다. 명예. 좋아요. 그럼 반대로 요리사로서 좀 가장 힘들었던 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주방에는 아직 이제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나쁜 문화들이 많이 존재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일을 시키는 대신 돈을 안 주고 대신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냐? 아, 예, 이렇게 요구하는 데들도 많고요. 흔히 열정페이라고 하죠. 그쵸? 예, 예,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력이 없는 직원들을 원래 6시에 출근이라면은 5시에 출근하게끔 만들어서 미리미리 준비하게 시키는 것들이 좀 많아요. 돈도 안 주면서. 그런 병민 문화들이-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조금 받으신? 저는 열정페이는 있었는데 아. 일찍 출근하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쵸?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그럼 병민 선생님의 초중고 시절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는 엔지니어가 꿈이었는데요. 이제 중학교 때 요리사의 꿈을 좀 키웠었어요. 근데 이제 막 요리사가 하고 싶어가지고 알아보고 검색도 해봤는데 이미 저보다 먼저 요리에 관심 있던 친구들은 조리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난 늦었어, 난 못해 이런 마음 때문에 요리사의 꿈을 접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도 공부도 안 하다가 이제 항공기 정비사라는 직업을 우연히 들었었는데 예, 이제 그때 고등학교 때부터 전문학교 과정까지 그냥 항공 정비사 진로를 좀 가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군대에 갔다가 나오고 제가 해외여행을 갔었는데 그 여행하는 도중에 뭔가 이렇게 제한 없이 외국에서 어디든지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업을 조사하던 중에 요리사를 알게 됐고 이제 그 요리사를 하고 싶었는데 나이가 있으니까는 내가 이걸 과연 해도 될까? 라는 마음이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늦은 나이에 이제 부모님도 설득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거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많이 고민도 되고 해서 이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직업에 대한 포기의 마음보다는 계속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진로도 이제 학교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학교도 가게 되었고 또 이제 부모님도 너무나도 쉽게 설득이 되어가지고 요리사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요리사라는 직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혹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 주일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주방 관리인과 계약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때 주일성수를 지키기 위해 주일날 이제 괜찮아. 이제 주일날 휴일로 이제 정하게끔 요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류를 판매하는 문화를 조금 없애기 위해서 차와 음료류를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일 성수를 이렇게
지켜내는 게 가장 좀 힘들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네. 혹시 무슨 불이익 같은 것도 있나요? 혹시 주의를 쉬겠습니다 이러면은 그것보다 이제 눈치를 좀 많이 줘요. 그쵸, 맞아. 예. 왜냐면 주일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요일이 가장 바쁘잖아요. 예, 사람들한테는. 맞아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그쵸, 맞아요. 네, 그리 그럼 또 계속해서 요리사라는 꿈을 어쨌거나 지금 이뤘잖아요. 그래도 요리사라는 꿈을 이룬 현재 이제 또 다른 그러면 가지고 있는 현재 비전이 있다면 어떤 비전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저는 주일 성수를 좀 지키는 레스토랑을 만들고 싶어요. 어. 과감하게 이제 주일날 문을 닫더라도 이제 주의를 쉽니다. 예 있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주일 성수를 지키고 싶은 요리사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력이 낮다는 이유 아니면은 경험이 아니면은 저기 힘이 없다는 이유로 주일 성수를 못 지키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아예 편안하게 주일날은 그 쉬는 레스토랑 아예 만들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술을 판매하는 문화를 좀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차라든지 음료류를 공부를 해서 그래서 이제 술을 판매하는 그런 술을 판매하지 않는 레스토랑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요즘 좀 관심이 가시는 차라던가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차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올려서 먹어야 되는 거 알죠? 아닌가요? 잘못 배운 거 항상 잘못 올려- 배운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올려서 네. 먹었는데 근데 이렇게 만약 그런 레스토랑을 개업한다고 하면은 크리스찬의 요리사들이 많이 지원을 할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네. 주일 성수 지킬 수 있는 레스토랑이고 그쵸. 또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문화를.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이런 가게들이 사실은 주류 판매로 수익을 많이 벌어들인다고 예, 하는데 맞아요. 그런 손해도 감안하면서까지도 하신다라는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손님들이 취해가지고 막 음. 대리운전 막 하고 막 몸도 못 가르고 하는 거 보면 마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냥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귀한 마음이네요. 맞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요리사를 꿈꾸는 우리 뭐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일단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요리사는 재능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많이 먹어보고 많이 보고 실수하더라도 좀 많이 요리를 해보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많이 먹어봐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고 많이 봐야 더 이쁘게 플레이팅도 할 수 있고 또 실수를 해야 다음에 요리할 때 이 부분은 더 조심스럽게 요리를 해서 더 완성도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 저의 모습처럼 주눅 들어가지고 포기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또 이제 아이들 또 비전 특강에 맞춰서 우리 임병민 선생님께서 요리사라는 직업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또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많은 꿈과 비전을 또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박수로 인사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식사 대접하는 요리사로 기억이 남고 싶은데요. 이제 여기서 좀 더 공부하고 노력해서 노숙자분들과 아이들에게 식사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 다시 올바르게 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